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레노버 요가 C740 14ml i7 바이브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미카 색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품 외형은 가볍고 슬림하지만 메탈 커버를 사용해서 좀 튼튼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만져봤을 때 상당히 딱딱하고요. 제품 비틀어 봐도 전혀 비틀림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단단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은 미카 색상과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의 아이론,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는데, 미카 색상은 약간 아이보리 색감도 났고 약간 따뜻한 느낌도 들고요. 또 강한 빛에는 또 은색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왼쪽에는 USB-C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셋 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과 USB-A 단자가 있는데요. 전원 버튼이 측면으로 간 이유는 화면이 접히기 때문이죠. 이 노트북은 10세대 코멘레이크 i7 10510U가 사용됐습니다. 전작보다 전력 소비량이 좀 더 줄어들고 성능은 좀 더 좋아진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무게가 1.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가벼운 노트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품 외형을 메탈로 사용했으니까 좀 튼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께는 14.9mm이고 베젤은 3.52mm 정도 됩니다. 엄청 얇게 베젤이 들어왔어요. 화면을 완전히 접을 수가 있는데 360도 힌지 디자인이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힌지를 이렇게 작게 잡아주는 모델 같은 경우에 화면을 좀 흔들면 그냥 화면이 확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가 화면을 상당히 꽉 잘 잡아줍니다. 레노버 요가에서 이 화면을 잡는 디자인이 조금씩 다 다른데 이 제품은 두 개로 이 부분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노트북처럼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거치대 없이 자체적으로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접어서 태블릿처럼도 사용 가능해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레노버 키보드는 상당히 좋기로 유명하죠. 직접 타이핑을 해봤을 때도 키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단단하게 잘 잡혀있고 오타도 잘 안 나는 타입이에요. 키보드는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사용할 때도 유용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잠금을 했다가 잠금 해제도 하고 자주 이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 노트북은 편리하게 지문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거나 또는 지문 인식기를 사용해야 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가볍게 올리면 바로 잠금 해제가 가능하니까 꽤 편리합니다. 이 노트북도 상단에 카메라가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를 쓸 때는 좋은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막아두고 싶을 때가 있죠. 트루블럭 프라이빗 셔터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카메라 부분을 그냥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가끔 이 카메라를 안 보이게 한다고 스티커 같은 걸 이렇게 막아두기도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부분을 밀면은 완벽하게 카메라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두면 만약에 이 노트북이 해킹을 당해서 카메라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화면은 어쨌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화면은 14인치인데 아주 얇은 베젤 덕분에 화면이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사이즈는 좀 작긴 하죠. 178도의 고화질의 광시야각 IPS를 사용했고요. 해상도는 FHD를 사용했습니다. HDR 돌비 비전 비디오 기술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밝기랑 명암비, 색상 등을 여러 상황에 맞춰서 화면을 좀 더 좋아 보이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HDR 끈 모습인데 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더 색이 올라오고 좀 선명하고 좀 깔끔한 느낌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 화면이 좀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괜찮았던 부분이 이제 베젤이 상하 부분이 좀 얇은데요. 태블릿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들었을 때는 이 얇은 베젤 덕분에 화면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태블릿으로 웹서핑 같은 거 할 때 좀 더 화면을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지금 캠코더에서 지금 노출은 그대로 두고 화면 밝기만 최대로 한 겁니다. 실제 촬영할 때는 이렇게 밝기를 좀 낮춰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화면 밝기가 밝아서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충분하게 글자나 이런 부분들, 색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화면은 충분하게 밝은 정도입니다. NTSC 72%의 색재 연료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그래픽 작업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재현이 가능한지 이게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색깔을 갖다 좀 더 원래 느낌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용이나 또는 뭐 디자인 작업용 이런 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안티 글레어
LCD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빛 반사량을 줄여서 사용자 눈 피로도를 줄인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하얀 화면을 봤을 때는 빛 반사가 거의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화면 좀 어둡게 하더라도 뭐 괜찮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검은색 배경으로 가면은 빛 반사가 분명 조금 있긴 합니다. 이게 터치가 가능한 화면에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코팅이 돼 있어서 약간 빛 반사가 어느 정도 어두운 화면에서는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터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터치해서 뭐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터치 가능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레노버의 액티브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에는 건전지가 AAAA 타입이 하나가 들어가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은 이렇게 터치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터치펜과 다르다면은 얘는 필압을 지원을 해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이트보드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선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게 원노트에서 사용도 가능하고 뭐 그림도 그리거나 포토샵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선을 그릴 때 얇게 그릴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좀 힘을 줘서 그리면 이렇게 좀 굵은 선도 그릴 수가 있어요. 화면이 매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선 그리는 거는 참 팍팍팍 잘 나갑니다.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해봤는데 상당히 매끄럽게 잘 따라오고요. 뭐 뒤에 따라오는 좀 아주 과거에는 뭐 그런 펜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선이 막 뒤에서 이게 천천히 이렇게 막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게. 그럼 되게 답답한데 얘는 되게 빠르게 잘 따라옵니다. 이번에 포토샵을 띄어서 선을 그려보고 있어요. 얘도 이제 필압 지원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이렇게 빠르게 점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꽉 누르면은 좀 더 굵은 선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림을 많이 그리거나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필기를 많이 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좀 다양한 형태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CPU 성능을 알아보기에서 시네비치를 돌려봤습니다. 시네비치 R15 기준으로 CPU 점수가 706점 정도가 나옵니다. i7-10510U는 4코어 8스레드로 동작하는 CPU인데요. 기본 주파수가 1.8GHz고 최대 터보 부스트가 동작하면 4.9GHz까지 동작하는 CPU입니다. TDP가 좀 낮지만은 그렇지만 성능은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CPU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작업 한다거나 뭐 사무용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약간 온라인 게임 등을 할 때도 뭐 충분하게 성능을 낼 수 있는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NVMe를 지원하는 SS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읽기 쓰기 속도가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뭐 CPU랑 저장 장치 이런 전체적인 성능이 다 괜찮기 때문에 노트북의 전체적인 성능이 꽤 괜찮게 잘 나옵니다. 4K HDR 영상을 재생을 해보고 있는데요. 와, 화질 엄청나네요. 아주 깨끗하게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노트북 양쪽에 스피커 홀이 있는데요.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어요. 영화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이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어서 이 화면을 보는데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리뷰하면서 이 영상을 꽤 많이 봤는데요. 이 사운드, 네, 화면도 좋지만은 이 사운드가 이 영상의 마지막을 딱 살려주는 것 같아요. 별도로 스피커를 장착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와, 사운드는 너무 훌륭합니다. 이 노트북은 무선랜은 와이파이 5가 지원되는 802.11.AC를 사용했고요.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사용하거나 할 때 뭐 전혀 무리는 없는 수준인데요. 근데 조금 아쉽다면 10세대 CPU가 사용된 노트북 중에 AX, 그러니까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무선랜이 들어간 노트북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와이파이 5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성능적으로 크게 뭐 많이 무리는 없는 수준입니다. 이 노트북 배터리는 스펙상으로 13시간 정도 간다 하는데요. 근데 물론 사용하는 화면 밝기를 많이 낮추고 사용하는 패턴을 갖다 좀 간소화해야 그 정도 가는 시간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이 노트북은 배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노트북은 기본 충전기가 USB-C 타입입니다. 그리고 65W 성능을 지원하는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던 USB-C로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보조 배터리 이용하면은
이렇게 그냥 보조 배터리 연결시켜서 야외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청 빠르게 충전이 가능해요. 이 유선 어댑터로 충전한 만큼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시간을 아주 연장시켜서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직장이나 또는 집에서 항상 전원을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상시 충전을 해서 배터리가 100%에서 계속 충전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은 자체적으로 보존 모드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급속 충전도 지원하고 보존 모드를 지원하는데, 보존 모드를 켜두면 배터리를 다 완충하지 않고 일정 정도 올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충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100%에서 유지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계속 오래 사용하더라도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쭉 사용해 봤는데요. 뭐 웹서핑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용해 봤는데, 전체적인 만듦새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노트북이라는 느낌 들었습니다. 뭐 외형이 뭐 어느 부분이 좀 마감이 좀 덜 됐다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짜임새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성능 부분이나 디자인 외형 부분 딱 잘 맞춰진 노트북이라는 느낌 들었어요. 그리고 14인치라는 화면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화면이 좀 크게 느껴지고 글자 같은 부분 봤을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노트북이었습니다. 서브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뭔가 너무 과한 느낌도 있고 메인 노트북으로 사용해도 충분한 정도의 성능을 내주는 그런 노트북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노트북이 좀 필요하다. 네, 이 노트북 보니까 좀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구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